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매듭을 푸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굴욕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취재 파일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볼 때마다 이렇게 뜨거운 주제가 그러니까요. 매주 생기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기자들이 물 셀 틈 없이 눈, 코, 뜰 사이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스튜디오 들어오시기 직전까지도 취재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일이 많아요. 정말 대한민국은 진짜 정말 뉴스가 넘쳐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달라게 했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는 점검보다는 방류 그 자체인데 그렇죠. 지금 이 요청 사항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상 방류를 인정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류를 승인한 거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일본에 들러리 서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실이 기자들한테 배포한 브리핑 자료를 보면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네. 두 번째,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앞말하고 뒷말이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랑 공유하고 또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또 참여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네. 요청을 했다. 그리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뒤에 부분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문제가 되면 즉각 중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뭐 제가 다시 몇 번을 읽어봤거든요. 무슨 얘기냐. 일단 방류하고 일단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 일단 방류하시고 혹시 문제 생기면 그때 따로 연락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난 3월에 한일 정상회담 있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과학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방류에 반대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라는 해명 자료를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괴담 10가지 써놨거든요. 그중에 1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판단하시기에는 안전하다. 과학적 검증은 끝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로 그로시 총장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던 것처럼 IAEA가 제대로 검증을 한 거냐. 왜냐하면 그 140쪽에 이르는 큰 보고서에 맨 앞머리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사실 마음에 그렇죠. 걸리는데. 아니 이렇게 길게 써놓고 세상에 이거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쓴 거야 라는 비판이 생길 정도이고 그리고 사실 기자 간담회도 안 했어요.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 기자들이 질문을 준비해서 IAEA가 어느 정도 검증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의혹이 많은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냥 결정을 빵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실 자료 중에도 상호 모순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장 분석을 해보면 앞말과 뒷말이 서로 다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걱정들이 많은데 방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방류를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요구한 사항과는 별도로 국민들의 우려를 제대로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서 면전에 딱 대고 우리 국민 85%가 반대하고 여러 가지로 아직 위험 요소가 많이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예, 그런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뭐 엉뚱한 얘기들 쭉 하고요. 언더그라운드에서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후에 기자들한테 풀하는 자료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달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오갔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했냐? 그 내용 공개해라라고 이제 민주당은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달에 리서치뷰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7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10명 가운데 8명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는 국민의힘이나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계시다는 뜻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0.73% 표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이게 7급 위험, 가장 위험한 원전 사고가 났었던 겁니다. 체르노빌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원전 사고 이후에 해양 방류는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후에 일으킬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또 실제로 뭐 10년 있다가 올 거라고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있었고 방류되고 그 이듬해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방사능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원래 10년 해류를 따라서 1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만에 와버린 거죠. 예측했던 거랑 다른 일이 벌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당시에 이제 그린피스에 이제 적을 두고 있는 여러 그 환경 생태 학자들이 무엇보다 이 100만 톤이 방류가 됐을 때 제일 위험한 나라는 한국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위험한 상황을 국민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다 휴대폰 하나씩 갖고 다니시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딱 치면 푹 자료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많이 있네. 예, 여론조사 데이터 뭐 다른 나라에서 외국 자료 이런 거 구글이 또 번역이 얼마나 잘 되는지 바로바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깜깜이로 정부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네 그렇군요 라고 믿지 않아요. 어느 정치인이 막 주장을 해도 라고 믿지 않습니다. 다 네. 찾아보거든요. 다 찾아보고 확인하고 안 되겠다. 소금부터 사야겠다 해서 소금 사재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저는 이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의 태도인가? 21세기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태도인가? 저는 그 점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왕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국제사회의 외교 무대에 가서 관철하라고 그분을 뽑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 뜻에 반하는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국민의 뜻을 받아 안고 갔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국민 뜻을 받아 안고 가서 국민의 뜻을 전달하셨어야 됐는데 아니 국민의 80%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됐고 일단 묻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 이거 곤란한 거죠.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답답하실 겁니다. 네.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달라.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네. 아무리 외교 무대에서 완곡한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만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당연히 안 받을 거다. 당연히. 왜냐하면요. 일본이요. 이 사고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솔루션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예. 이게 쭉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자,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 6월에 한 5년 뒤가 되는 거죠. 6월에 일본의 경제산업성이라는 우리로 치면은 기재부 같은 네. 그런 데서 오염수에 대해서 전문가 회의를 합니다. 이래서 오염수 어떻게 할 거냐 처리 방안에 대해서 5가지 의견을 추려요. 첫째 해양 방류, 둘째 대기 증발, 셋째 전기 분해 방출, 넷째 지층 주입, 다섯째 지하 매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논의를 하고 제일 저렴한 게 해양 방류다.
이런 입장을 일본 정부가 한 거예요. 이미 5년이 지났을 때 벌써 그렇습니다. 이런 논의를 했었네요. 예, 했었어요. 했는데 이걸 우리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죠. 10대 괴담 여기에 이게 포함돼 있어요. 일본 정부가 얘기한 거예요. 해양 방류가 제일 싸다. 네. 괴담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이걸 괴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삼중수소만 문제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62개 핵종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알프스로 못 걸르는 탄소 14. 이게요. 반감기가 5,730년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세슘 137, 135. 세슘 135의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요. 230만 년입니다. 요오드 129 이거는 반감기가요 1570만 년이에요. 이거는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 연구 자료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회의 열어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해요. 해양 방류가 가장 좋겠다. 그리고 2020년 2월 10일 날 전문가 소위를 열어가지고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는데요. 둘 중에서 어떤 게 5가지 중에서 뭐가 얘기가 되냐면 해양 방류하거나 아니면은 대기로 방출하는 두 가지가 핵심 안건으로 돼요. 예.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현실적일까 논의를 해서 해양 방류가 제일 낫다. 이런 결정을 일본이 합니다. 그리고요. 2월 10일 날 전문가 소위 열었다고 했죠. 네. 2월 26일 날 누가 후쿠시마로 가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갑니다.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합치한다. 이런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4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히냐면요. 관계 강요 회의를 열어가지고 해양 방류 결정을 해요. 이때 우리가 난리가 납니다. 이때 네.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산물 수입 규제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를 상대로 WTO에 제소를 합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이었군요. 그래요. 바로 여기서 그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해요. 왜냐? 이 오염수가 방류됐는데 그 오염수를 먹은 물고기. 네. 이게 중요한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를 인간이 먹으니까 최종 그렇죠. 포식자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에 대해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21년 4월 13일 날 해양 방류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예. 바로 그날 IAEA 사무총장이 한국, 중국, 러시아, 대만 이런 나라들이 싹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환영 논평을 냅니다. 같은 날. IAEA와 일본이 참 같이 기민하게 움직여요. 움직이네요. 같이 선수로 뛰다가 느닷없이 심판이 된 거예요. IAEA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2022년 7월 22일 날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우리로 치면 원안위, 원자력 네. 안전위원회 그런 기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방출 시설 설계 운영 관련 실시 계획을 승인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있었어요. 네.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11년 사고 이후에 무려 55개 나라와 지역이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12개 나라가 수입 규제를 하고 있어요. EU가 제일 중요한데요. EU가 후쿠시마 수산물, 이와테현, 미야기현, 야생 버섯류를 포함해서 10개 현에 대한 식품에 대해서 일본 정부 이거 팔려면 방사능 물질 검사 증명서를 갖고 와. 네. 증명서에 이거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시다가 이거 이번에 요구합니다. EU가 이거 이제 풀어달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해양 방류를 왜 하려고 하냐. 그냥 싸서 이것도 있겠지만 이 사고 끝났어요. 이제 일본 안전하니까 전 세계요. 일본의 수산물, 농산물 수입하십시오. 수입 재개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일본의 길고 긴 노력과 이기적인 판단과 자기의 국익의 관점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왜? 우리의 국익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국익. 이게 한번 방류되면 뭐 최소 30년이라고 하지만 네.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가서 실제로 유전자 변형을 일으켰을 때 뭐 백혈병 등 여러 가지 암이 발병할 위험이 있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학자도 안전해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건지, 우리의 국익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기시다 총리한테 물어볼까요? 근데 지금 또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어제 잠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 맞습니다. 이게 사전에 이미 계획이 된 부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일본 측의 요청이 있었던 걸로 봐야 될지. 글쎄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취재를 못 해가지고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이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사실 우리 국민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정부는 부담스럽죠. 우리 그렇겠죠. 정부가 반대하는데 대통령 육성으로 그 방류에 대해서 환영하거나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 그게 역사에 남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온더 레코드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않고 오프 더 레코드로 해서 서류로 만들어서 풀합시다. 이렇게 양자가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렇게 서류로 처리했을 거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이걸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고요. 오늘 기시다 총리가 일본 기자들에게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길에 해양 방류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변화는 없다라고 다시 명토 박아서 했어요.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이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그냥 모양상 하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인 이런 상황이 될 거고 가서 우리 정부 관계자가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인 이런 상황입니다. 기조가 정해져 있고 그 기조에 맞춰져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주권 국가로서 많은 고민이 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회담 일본 입장에서는 성과로 보고 있을까요? 일본의 완승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강제동원 문제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네. 앞으로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관련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기현 대표가 어제 미국 가서 이런 얘기했어요. 오염수 방류는 각국의 주권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주권적 판단은 어디로 갔는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제사회 돌아가는 걸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ARF 그러니까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예. 중국이 의장 성명에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하자, 방류 반대하자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콩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정부는요.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일본산 수산물의 금수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니 행정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 실제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취할 조치는 현재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다량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방사능 식품을 섭취했을 때 그 부작용은 몇 년 뒤에나 표면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도 이 식품이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국익을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이요. 중국도 홍콩도. 그렇습니다. 중국, 홍콩, 그다음에 뭐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조금씩 하도 일본이 외교전을 많이 하고 좀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작은 나라들이 많고 하니까 뭐 이러저러한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 일본의 입장에서 좀 물타기 하는 경향은 있다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반대 기류예요. 왜냐하면 생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가 관광을 가고 누가 바다 해산물을 먹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일본에게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는 거죠. 것이고 그래서 뭐 이른바 풍문 피해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하겠다는 게 기시다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자, 우리는 어민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방류도 안 했는데 왜 벌써부터 보상금 얘기하냐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국민 편에서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우리 국민이 뽑은 정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이익에 좀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을 좀 해주십사. 아유,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네. 워낙 뜨거워서 조금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넘어가야겠네요. 아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을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목소리는 근데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쏙 빠졌죠.
네, 유리할 때는 적극 나서서 킬러 문항 기억하십니까? 그럴 때는 입장을 킬러 많이 규제 냈었는데. 기억하시죠? 예, 뭐 계속 얘기를 하다가 쑥 빠졌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 원희룡 장관의 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 친정, 네.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아파트, 집, 땅 무지하게 예민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간과할 문제인가 그렇지 않고 국정조사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계속 자료에 반박, 자료에 반박, 자료에 네. 반박 이러면서 복잡해졌어요. 처음에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저희들도 막 길을 잃게 돼요. 어디서부터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막 이런 한숨도 나오고 막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2008년부터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종점인 양서면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로 군수가 바뀌면서 강상면으로 변경이 됐다. 네. 무려 전체 도로의 55%가 변경되는 노선.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네? 왜 그랬을까? 누가? 왜? 무슨 목적 때문에 종점을 바꿨는지 네.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 이러저러한 무슨 뭐 당신들 대선 불복이야 그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뭐 국정농단이네, 대선 뭐 불복이네.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서로 여야 공방 그게 핵심이 뜨겁습니다. 아니죠. 국민들은 그 질문에 답변을 왜 바꿨어요? 그 종점을. 왜?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는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인 거고요. 무엇보다 원희룡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장관 한마디로 백지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이건 없던 사업으로 하겠어요. 3년 반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뭐 김건희 여사의 그 선산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정권이 다 끝난 다음에 뭐 정권 교체가 되든 아니면 정권 연장이 되든 그때 뭐 하겠습니다. 뭐 양평군민 여러분 힘들어도 좀 참으십시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무례한 태도인 것이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법률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네. 네, 그냥 잠시 보류하는 것뿐입니다. 제 이 사업 추진에.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해야겠죠. 국책 사업이고요. 예. 다 절차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절차가 다 있어요. 취소한다 그래서 바로 네 오늘부터 취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취재 파일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